동소는 연주 재은금 정도연 출신으로 관직에 올라 기주에 있는 영도연의 장과 102년의 현령을 지내다가 원소의 눈에 들어 그의 참군사가 됩니다. 원소가 개교해서 공손찬의 군대와 맞설 시기 기주의 거록태수 이소 및 그의 측근들이 공손찬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생각해 원소를 배신하고 거록을 떠나 공손찬에게 항복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동소를 불러 거록으로 파견하며 어떻게 거록을 다스릴 거냐고 묻습니다. 이에 동소는 저 한 사람의 미미함으로는 많은 음모를 제압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나서 기회를 통해 그들을 제어할 뿐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일이 닥쳤을 때 세울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거록에는 주요 호족인 소낭 등이 관리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는데, 동소는 거록에 도착하자마자 적의 척후의 진술을 얻었는데 거록을 공격한다고 했으며 소낭 등이 여기에 호응했다고 적혀 있었다. 마땅히 소낭은 군법에 따라 체포할 것이지만 그의 처자식들까지 연좌시켜 처벌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원소의 경문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소는 경문에 근거하여 선동을 일삼던 자들을 모두 참수해버렸기에 거록의 백성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으나 곧 동소가 절차에 따라 평안케 다스리니 오래지 않아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동소가 거록에 도착하자마자 선포한 원소의 경문은 동소가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임기응변을 발휘해 혼란을 도모한 자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소는 동소가 계책을 써서 거록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말을 듣고는 동소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위금태수 율반이 병사에게 살해되자 동소가 그의 후임이 되었는데, 그 당시 군 경계의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아 도적들의 숫자가 10,000명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소는 먼저 사신을 도적들에게 보내고 교역과 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그들을 후하게 대우하여 방심하게 만들었고, 도적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킨 뒤 틈을 노려 공격해 모두 격파해버립니다. 이렇게 동소가 원소의 밑에서 혼란스러운 영내를 안정시키는 공을 세우고 있을 때 그의 아우 동방은 장막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원소와 장막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동소의 아우인 동방이 장막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 원소에게 동소를 참언하였고, 원소는 그 말을 믿고 동소를 처형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동소는 헌제를 뵙기 위해 기주를 떠나 한해에 당도한 상태였기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한해에 장양에게 사신을 보내 천자를 뵙기 위함이니 장안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장양은 이를 거절했는데, 당시 장양의 밑에 있던 동소는 장양에게 원소와 조조가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그 형세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지금은 세력이 약하지만 실제로는 천하의 영웅이므로 당신은 이유를 만들어내어 그와 교분을 맺어야 하는데, 때마침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 마땅히 길을 통하게 하여 천자를 뵙게 하고 아울러 천자에게 표를 올려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조와 깊은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장양은 동소의 말을 따라 천자에게 상서를 올려 조조를 추천했고, 동소는 조조를 위해 직접 글을 써서 장안의 이각과 각사에게 보냈기에 조조는 드디어 천자와 왕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건한 원년, 이각과 각사의 미친 짓으로 인해 헌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쳐 낙양에 와 있었는데, 헌제를 모시는 한섬, 양봉, 동승, 장양 등은 모두 각자 생각이 다 달라 서로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동소는 조조가 헌제를 모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 조조와 접촉하여 의견을 주고받은 뒤 조조의 이름으로 양봉을 칭찬하고 그에게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 양봉에게 보냈고, 편지를 본 양봉은 매우 흡족해하며 조조를 진동장군의 비정우에 임명되도록 힘을 씁니다. 이렇게 동소는 외부에서 활약하며 상황이 조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조는 낙양에 와서 동소와 독대를 하게 되었고, 동소에게 지금 내가 이곳에 왔지만 무슨 계략을 세워야 좋을지 모르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동소는
장군께서는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흉포한 자들을 주살했으며 조정에 들어가 천자를 뵙고 왕실을 보좌하였으니 이는 춘추시대의 오패와 같은 공적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자들은 모두 의견과 생각이 달라 장군의 명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지금 여기에 남아 천자를 보필하려 한다면 형세가 순조롭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천자의 수레를 이동시켜 허창을 도읍으로 삼는 것이 묘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장안에서 낙양으로 오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천자의 수레를 다시 옮기면 민심이 악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면 곧 평범하지 않은 공적이 있는 것이니 원컨대 장군께서는 이익이 많은 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조조는 동소의 말을 들은 뒤 천자의 수레를 허창으로 옮기는 것은 본래 나의 뜻이나 양봉의 군대가 가까운 양 땅에 있고 그의 병력이 정예라고 들었으니 이것이 걱정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조조의 걱정에 동소는 다시 입을 열어 양봉은 도당과 구원병이 적으므로 아마 홀로 장군에게 귀의할 것입니다. 장군께서 진동장군과 비정우에 봉해진 일이 모두 양봉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시기에 후한 예물로 답례하면 그의 생각이 안정될 것이고 수도에 식량이 없어 천자의 수레를 잠시 노양에 행차시키겠다는 핑계를 댄다면 생각이 부족한 양봉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조조는 알겠다고 답한 뒤 그대로 계책을 시행합니다. 이후 조조는 동소의 계책을 통해 천자를 허창으로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었고 그곳을 도읍으로 삼아 크게 세력을 불리니 조조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협천자 계책의 중심에는 동소가 있었습니다. 건안 4년, 한해의 장양이 휴고와 함께 조조의 공격을 받는 여포를 구원하러 나섰다가 부하 양추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에 휴고는 양추를 죽인 뒤 한해 태수 무상과 서롱을 시켜 한해성을 굳게 지키라 명한 뒤 자신은 원소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떠났으나 조조가 보낸 조인에게 격파되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한해성을 공격하기 전 동소가 홀로 성 안으로 들어가 무상과 서롱을 설득하자 그들은 성문을 열고 조조에게 항복했다 합니다. 같은 해 12월 패망한 원솔이 원소와 합류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조는 유비에게 명을 내려 원소를 막게 했는데 동소는 조조에게 유비는 용감하고 뜻이 크고 관우와 장비가 그의 우익이 되어 있으니 유비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유비에게 병사를 주는 것을 반대했으나 조조는 이미 허락했다며 동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동소의 걱정대로 유비는 서주에 도착하자마자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고 모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후 관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위군태수가 되어 알량을 토벌하는 전투에 참여했고 나중에 원상이 오한족 답돈에게 기이해 조조가 오한을 토벌하게 되었을 때는 군량 운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평로와 천주 두 도랑을 파서 바다로 통하도록 하는 계책을 내었다고 합니다. 건안 17년, 동소는 순욱에게 조조의 자기를 국공으로 올리고 구석을 갖추어 남다른 표창을 해야 한다고 은밀히 말했는데 순욱은 조조가 본래 의병을 일으킨 것은 조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편안케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며 반대합니다. 헌재 춘추에 따르면 동소는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 지금 조공은 해내가 뒤집어지고 종묘가 불에 탄 상황에서 갑주를 몸에 걸치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정벌을 하느라고 바람으로 머리를 빗질하고 비로 머리를 감으며 갖은 고생으로 지난 30년 동안 여러 흉적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해악이 되는 것을 없애고 한왕실을 다시 존속시켜 유씨가 제사를 받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조가 세운 공훈을 치켜 세운 뒤 조조의 공훈이 과거 주나라 창업공신인 주공당과 태공망 그리고 망하기 직전에 제나라를 구해낸 전당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조조를 위공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순욱이 사망한 뒤 조조는 위공에 이어 위왕이 되었는데 조조가 이와 같은 칭호를 받은 것에는 동소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관우가 번성의 조인을 포위하고 있던 시기 송건이 몰래 사자를 파견하여 저는 군대를 서쪽 위로 보내어 몰래 관우를 습격하려 합니다.
강릉과 공안의 요충지는 겹겹이 이어져 있으므로 관우는 두성을 잃게 되면 반드시 멀리 달아나게 될 것이고 번성의 포위는 구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일은 비밀이 요구되니 관우가 방비를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조조는 송건의 사신을 보내고는 이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를 했는데 대다수 신하들은 그것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소가 마땅히 송건에게는 비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누설해야 합니다. 만약 관우가 송건이 서쪽으로 온다는 것을 듣고 군사를 돌린다면 번성의 포위는 바로 풀리게 될 것이고 오나라와 총나라가 대치하게 되어 서로 피폐해질 것이니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게다가 지금 포위망 속에 있는 우리의 장수와 관리들은 구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인데 만일 다른 뜻을 품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것이니 이 일은 누설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또한 관우는 사람됨이 비교적 정직하여 스스로 두성을 믿고 굳게 지킬 것이며 재빨리 퇴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조조는 동소의 말을 따릅니다. 조조는 즉시 서항을 시켜 송건의 서신을 화살에 달아 포위된 번성과 관우가 주둔해 있는 가운데로 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지원군의 소식을 알게 된 번성의 위나라 군대는 사기가 올라 더욱더 굳건히 수비를 했고 관우는 마음속으로 주저하면서 퇴각하지 않았기에 결국 송건의 군대가 남군을 차지해버리자 관우의 군대는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동소는 조조사후, 조비, 조에 대해도 신임을 받으며 일했고 조의 시절에 사총팔달이라 불리는 자들이 수도에서 인기를 얻자 조회에게 만류의 폐해에 대해 상소하여 그들이 모두 면직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청룡 4년, 동소는 81세의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동소는 조조가 위공, 위왕이 될 수 있도록 힘썼고 조회가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는 만류 인물들을 탄핵하여 면직되게 하는 것을 보면 동소는 윗사람이 원하는 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 같은데 그 일화로 소측이라는 인물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동소가 소측의 무릎을 베고 자려고 하자 소측은 그를 밀어내면서 나 소측의 무릎은 아첨하는 사람의 베개가 아니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조비의 최측근 중에 오질이라는 인물은 폐악질을 부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고는 동소를 찾아가 향리를 더럽히겠다고 합니다. 이에 동소는 그대는 제발 적당히 하시오. 내 나이가 80인데 다 늙어서 그대 때문에 몸에 오줌을 묻힐 수 없소이다. 라고 말하며 오지를 깠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동소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